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까지 열심히 좀 시청했던 스탠바이 미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일단 스탠바이 미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의 OTT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만든 이제 소위 이제 연프라고 하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요. 약간 이 웨이브에서 몇 년 전? 한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게이들이 나오는 남의 연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즈비언들 나오는 너의 연애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들이 나오는 스탠바이 미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방송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끝났거든요. 총 12개 에피소드였나? 여튼 그래서 에피소드가 그 정도였고, 기본적으로 뭐 연프, 사실 제가 연프를 안 봐가지고 아시죠? 제 채널 제목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었는데 제가 헤테로 연프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헤테로 연프에 1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연프를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제가 남의 연애, 물론 너의 연애는 앞에만 보고 말았지만 여튼 남의 연애도 시즌2까지는 봤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스탠바이 미도 한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좋았던 점은 바이들이 나왔다. 바이들이 나왔다 라는 게, 바이 가시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뭐 한국에서 퀴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히 바이가 드러나는 경우는 정말 적어서, 아무래도 바이들이 이렇게 8명이 나왔다. 이제 남자 셋, 남자 넷, 여자 넷이었는데 이렇게 8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 특히 저는 남자 바이들을 실제로 볼 일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주변에 퀴어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남자 바이는 극히 드물어서 본 적이 있나?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긴 한데, 여튼 그 정도? 정말 여자 바이는 널리고 널렸는데 남자 바이는 정말 없어서, 이렇게 방송에서 4명이나 봤다는 점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바이섹슈얼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것과 연결해서 아쉬운 점이, 바이들이 나오긴 했는데 딱히 바이 서사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 물론 뭐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라서 연애에 초점을 맞추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남의 연애나 너의 연애 때는 이 등장한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스탠바이 미에서는 그런 게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진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제 초반에 1편에서 아마 이제 희진과 혜연이 약간 뭐 남자 만날 때랑 여자 만날 때의 차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마지막 회에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기로 은채 씨가 바이라는 말을 직접 얘기한 거 말고는 바이라는 말을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출연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한 건지 제작진들이 굳이 그런 거를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은 아예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아마 인터뷰나 이런 데서 뭐 물어보지 않아서 출연진들 얘기를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바이로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 나오지 않았나? 막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막 이런 구도만, 모르겠어. 이게 연프의 특징인 건가요? 연프라서 뭐 연애에 집중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스탠바이미잖아. 바이들이 나왔는데 바이들의 특색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이 서사가 저는 전혀 좀 보이지 않았던 지점이 너무 아쉬웠어. 바이들이 사실 겪는 여러 가지 이슈라던가, 저는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제 바이에 대한 워낙 편견과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좀 특히 연애와 관련해서도 바이와 관련된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어려운 지점? 그러니까 과거 연애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바이로서 연애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약간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껏 바이 8명이나 나온 프로그램인데 좀 아쉽다. 상당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제 탐나에서는 스탠바이미가 엄청 막 얘기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저는 이것도 바이들의 슬픈 어떤 그런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어디서도 약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슬픔,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생각보다 막 되게 이슈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와서인 것 같아. 그런 바이 서사가 나왔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진짜 짝짓기 얘기밖에 프로그램이 담기지 않아서, 그거에 뭔가 이렇게 부킹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얘기할 거리가 없었다? 그런 지점들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막 약간 용어에서도 종종 뭐랄까 좀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는 성별이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찐으로 성별이 상관없는 사람들은 판섹슈얼이지, 바이섹슈얼은 그래도 어떤 끌리는 성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용어가 약간 정리가 조금 말끔히 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끌렸다? 분명히 호모섹슈얼도 그렇고 헤테로섹슈얼도 바이섹슈얼도 그렇고, 이들은 끌리는 성별이 분명히 있어요. 성별이 중요해. 안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 성별이 정말 상관없는 건 판섹슈얼이라고요. 그런 것들 그냥 한번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재밌었던 부분은 커플들이 어떤 식으로, 뭐 연프의 재미는 당연히 그거죠. 이제 누가 누구랑 이어질 것인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미새로서
희진 씨를 둘러싼 이 관계들이 좀 저의 흥미 포인트였거든요. 과연 누구랑 희진 씨가 누구랑 엮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게 저의 흥미 포인트였고, 초반에는 약간 혜연 씨랑 뭔가 있으려나 했는데 그게 빠그라지고 이제 수진인가 싶다가 또 은채까지 갑자기 등장해서 요 스토리 라인이 그래도 이제 쉬핑하기 좋아하는 여미새로서는 그거는 좀 재밌는 부분이었다. 마지막에 이제 희진 은채가 최커가 되긴 했는데 저의 바람대로 저의 바람대로 그게 돼서 좀 그거는 재밌는 포인트였고, 근데 마지막에 그 셋이서 꼭 그렇게 만나게 했었어야 됐어? 제작진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셋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그 남겨진 사람 어쩌라고. 아니 제작진들 좀 너무 그래, 진짜 지독한 반성공로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네. 그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엄청 긴장감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약간 나는 남겨지는 사람에게 뭔가 감정이입이 돼서 약간 그 커플이 됐는데도 즐겁지가 않은 거야. 저 사람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이 좀 너무 별로였다. 그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별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저의 이제 최애 커플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제 희진 은채였는데, 사실 처음부터 저도 희진 은채를 밀진 않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그 이제 중반부터 희진과 은채의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제 저도 은채 씨는 처음에는 저렇게 있으면 아무랑도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본인의 매력을 이제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진짜 매력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둘을 밀게 되었는데, 두 분이 나이 차이가 8살? 9살? 9살이었나요? 근데 저는 나이 차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애인이랑 이제 8살 나이 차이 나는데 1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물론 또 너무 상관없다 그러면 좀 거짓말인가?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진짜 너무 아무런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약간 또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엔 약간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나이는 정말 케바케잖아요. 케바케여서 그렇게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차이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은채 씨가 되게 어른스러운 것 같고, 희진 씨 저랑 약간 시기 겹쳐. 저도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No problem. 그래서 여튼 형커가 아니야. 쏘리. 여튼 제가 제일 좋아했던 커플이 이제 최종 커플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했다 이거요. 근데 막 엄청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엄청 재밌었냐? 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좀 아까 앞에 말했듯이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고, 연애 라인이 좀 너무 일찍 이렇게 빠바박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희진 씨를 둘러싼 그 관계들은 나름의 이제 굴곡이 좀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좀 일찍 빠바박 정해지기도 했고 좀 몇몇 사람들한테 좀 포커스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좀 엄청 구조를 잘 짠 것 같진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치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작진도 나름 이제 신경 써서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모든 분들 정말 너무 용기 있게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모든 분들 바이로서 당당하게 재밌는 연애도 하시고 즐거운 삶도 사시고 막 행복한 퀴어의 삶을 해피 퀴어 라이프를 즐기셔라. 그래서 혹시 스탠바이미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뭐 쏠쏠하게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찍먹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